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의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과 거래할 때 주의사항과 법인에게 돈을 떼었을 때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회사를 만들어서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 즉 우리 같은 살아있는 사람과 다르게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 건데요. 뭐 사람의 모임이라던가 재산의 모임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권리 능력을 부여한 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법인 중에서 상행위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단법인을 회사라고 합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주식회사로 많이 운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사도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법인이라는 것은 그 법인과 그 구성원인 개인이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또한 그 구성원인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회사가 1인 주주로 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그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 권리 의무는 모두 법인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구성원인 주주라든가 아니면 대표이사는 그 법인의 의무를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들 남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인 주주나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운영하는 회사라서 회사와 개인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이 법인 뒤에 숨어서 이제 법률 적용을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맡겨서 공사 대금을 줘야 되고, 물품을 사기로 해서 물품 대금을 줘야 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회사 명의로 잔뜩 지고도 갚지 않고 있거나, 그럼 폐업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전혀 없는 상태의 법인이나 폐업 상태의 법인에게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겨도 저희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와 대금 거래를 할 때 돈을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법인에 돈이 없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관계자들이 연대보증을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 법인의 자력이 많지 않아 보인다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랑 거래를 했고 연대보증을 받지 않았는데 회사에 돈이 없거나 회사가 폐업을 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는 아예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대법원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것을 판례상으로 인정을 하면서 법인격 부인 소송을 통해서 법인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그 법인의 형태 자체를 그냥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1인 주주, 대표이사, 그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그냥 사용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법인격이 부인이 되어서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 법인격 부인을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보면, 먼저 법인격이 형해화됐을 때입니다. 법인격이 형해화라는 것은 정말 껍데기는 법인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 있는 개인과 그냥 일물일체라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와 개인 사이의 재산,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전혀 안 될 정도로 혼용이 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딱 깠는데 개인과 법인이 영문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금전거래들이 많은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회계 처리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 보고 있고요. 상법상에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록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너무 적다, 내 직원이 너무 적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개인이 영업하는 것과
또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해가 같다고 해서 법인격이 부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진 않지만 배후에 있는 개인이 법인을 남용을 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떤 채무 면탈을 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남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일무일체는 아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일단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배적인 위치이고, 뭐 대표이사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착복한다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법인격이, 그러니까 형해화까지는 아니라도 남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해화든 남용이든 이제 재반 사정을 다 고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주장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 형해화되거나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법인격 부인 소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법인격 부인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 소송 할 때는 통상적으로 계좌 확보해서 계좌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주 명부를 확보해서 회사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이 법률과 정관의 정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는지, 이사회가 열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만든 경우에도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A라는 회사의 채무를 막 많이 진 후에 이걸 면탈하기 위해서 거의 동일한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 A라는 회사의 채무는 그냥 그대로 두거나 폐업을 시켜서 갚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이 두 개의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A 회사의 채무를 B 회사가 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때도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을 해서 신설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면 A 회사 채권자는 B 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인격 부인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법인격 부인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법인과 개인은 별개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예외적으로 판례가 인정하는 소송이라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소송이고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소송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로 이 법인격 부인 소송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찬찬히 고민을 해보시고 법인격 부인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법인과 거래 시 주의할 점과 법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한 법인격 부인 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